네, 인터뷰 요청 주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한국 여자를 일단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여자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더 알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인터뷰 요청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친구로서 만남이 아니라 진지하게 썸이라든지 아니면 연애라든지 아니면 인조이도 살짝 있겠고 그런 종류의 만남이었습니다. 다. 그럼 내가 여자를 많이 만났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기어때로 일단 첫 번째로 증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어때 없었을 때는 그 자취방이나 그냥 현장에서 모텔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증명은 못하지만 여기어때 현재 있는 거는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만큼 원나잇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나잇도 하긴 했는데 연애도 많이 했죠. 썸을 타다가 끝난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상. 그럼 원나잇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난 여자가 대략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원나잇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현장으로 이제 헌팅을 진짜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번호 따기 정말 많이 했고요. 클럽도 어렸을 땐 진짜 많이 갔고 거기서도 이제 많이 만났고 지인 소개도 많이 만났고 전철에서 헌팅도 많이 해봤고 어플로도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어플상 쪽에서는 제 사진에다가 뭐 이제 거기에 좀 부가적인 차라든지 약간 이런 걸로도 좀 이제 업로드 해놓으니까 현장에서 헌팅하는 것보다는 연락이 확실히 더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만나서 이제 뭐 술을 먹나요? 어플로 만났을 때는 드라이브 쪽으로 계속 가고 드라이브는 어디로 가요? 일단은 을왕리 쪽 되게 많이 가고요. 을왕리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바다도 있고 폭죽도 터뜨려줄 수 있고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여성의 감성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가지고 그럼 가서 을왕리에서 외박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었을 때 일단 먼저 물어봐요. 내가 술을 먹게 되면 운전을 못한다. 괜찮냐? 근데 개탄에서 뭐 대리 불러도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가 있고 반면에는 뭐 괜찮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차만 주차해놓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외박을 하게 되죠. 네, 외박을 하면 이제 그날 목적 달성이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닌데 근데 거의 한 85% 정도는 달성이 되고 저는 사실상 연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격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원나잇을 하고 나서 서로 연락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때 연애까지 가는 거고 뭐 아니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그냥 친구식으로 이제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날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날 처음 만나서 그날 어떻게 잠자리까지 가는 건지. 잠자리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있는데 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눴을 때 얘는 뭔가 안 될 것 같다 혹은 얘는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감이 와요. 바로 이 말투나 억양이나 행동에서 바로 와닿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서로 그냥 놀다가 헤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남자니까 괜찮은 애를 만났으면 성욕구가 드는 게 당연한 거고 얘도 어쨌든 욕구가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나잇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얘도 저를 마음에 들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게 나오면 그러면 바로 진행이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안 되는 경우. 근데 있죠. 그때는 그냥 와야죠. 갔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꽤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얌전히 잡니다, 저는. 아니면 방을 따로 잡아요, 아예. 왜냐면 옆에 있으면 어쨌든 저도 힘드니까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남자인데 괜찮은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자는데 안 하면 사실상 힘들잖아요, 남성분들. 저는 여자를 많이 만난 이유가 저는 성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난 것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너도 잘 생각 없고 하니까 그럼 나는 그냥 밑에 내려가가지고 방 따로 잡아서 잘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는요? 그때는 그냥 자죠, 같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애매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는 마음이 저도 좀 더 열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는 기쁘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어플 쪽으로 만났던 애들은 강남에서 만났다면 일단 홍대를 데리고 가고요. 홍대를 만나면 일단 강남에 데리고 가요. 왜요? 그냥 강남에 있는 친구니까 강남에 있으면 자기가 보는 광경만 강남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반대방에 홍대를 데리고 와서 홍대를 더 보여주고 드라이브하는 그런 분위기도 내주고 홍대에서 사는 애들 같으면 강남으로 내려주고 뭐 신림 사는 애 같은 경우는 뭐 동대문이나 뭐 뚝섬유원지나 한강이나 이런 데 드라이브 많이 시켜주죠. 차는 무슨 차 타세요? 지금은 제가 차가 팔았거든요. 그때 당시엔 제가 포르쉐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 포르쉐를 탔잖아요. 포르쉐가 여자를 꼬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도움은 굉장히 많이 돼요. 예. 이거는 진심으로요. 제가 나이를 어린 나이에 일단 끌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진짜 이 차를 끌었을 때랑 지금 현재 차가 없는 상태랑 차이가 엄청나요. 포르쉐에 태웠을 때 여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얘 오르가즘 느끼는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예 희열을 느껴던데 집건 줄 알던데요. 그냥 아예 그 포르쉐 차가. 뭐 그만큼 좋아한다. 예, 그만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만족을 떠나서 그냥 진짜 행복해해요. 인스타 스토리에 다 올리면서 저 다 태그하고. 뭐 어플 다음으로 많이 만난 게 길거리 헌팅이에요? 그렇죠. 길거리 헌팅이나 아니면 번호 따기. 어디서 많이 해요? 한강에서 제일 많이 해요. 뚝섬유원지나 여의나루 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좀 더 가자고 하면 홍대 쪽에서도 좀 많이 하고 강남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얼굴이 안 돼가지고 강남은 제가 못합니다, 잘. 강남 쪽 난이도가 높나요? 난이도 높아요. 홍대에서는 어떻게 헌팅하는 거예요? 한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멘트가 사실상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로. 멘트를 잘하자 못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면 뭐 대부분이 뭐 처음 봤는데 뭐 되게 마음에 들었으면 여태까지 봤는데 뭐 진짜 제 스타일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잖아요. 저도 뭐 할 말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저는 반론을 좀 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님께서 만약에 번호를 땄을 때 마음에 들어서 번호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세 가지 부르잖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 괜찮아. 이거 세 개거든요, 대부분. 전 이것부터 먼저 당하고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저는 그냥 밀어붙여요, 되게. 성격 자체가 좀 쏘는 성격이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당신의 번호를 따지 않으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친구라도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번호가 부담스럽다면 인스타 친구라도 하자라고 해요. 거기서 따요, 인스타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번호를 물어보면 번호에 부담 느껴지니까 인스타로 두 번째로 넘어와 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마음이 좀 낮아지거든요. 처음엔 번호는 일단 까인다는 생각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가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스타 따는 사실상 인스타는 쉽거든요. 사실상 번호 10명 물어보잖아요. 9명한테 까여요. 한 명 줘요, 한 명. 근데 그 10명 중에서 번호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인스타까지 물어보면 인스타 4명 받아요. 40% 확률. 그럼 그 4명은 벌써 저랑 친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은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영역인 거죠. 말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얘가 답변이 오는 거고, 말을 못하면 당연히 짤당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나요? 그렇죠, 약속을 잡죠. 근데 얘가 약간 성향이 좋은 애들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놀아요. 어디 가냐, 뭐 비슷한 건데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뭐 안 먹었다 하면 너도 지금 안 먹었는데 같이 먹자, 막 이런 것들. 그때 차 있었을 때는 차를 가끔씩 또 주차장에 두고 이렇게 헌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 차 있는 데 쪽으로 일부러 걸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 힘든 것들이나 요즘 뭐 그런 게 있지 않냐, 자연스럽게 제가 좀 얘기를 풀거든요, 되게. 그러면 막 얘도 편하게 좀 얘기를 해요. 뭐 남자친구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럼 뭐 드라이브 할 때 됐네, 뭐 바람 쐴 때 됐네 하면서 그때 딱 이제 차 보여주면서 뚜껑 열어주고 그냥 드라이브 시켜주면 기분 다 풀리던데. 잠깐만요. 여자들 몇 명 정도 잤다고 하셨죠? 250에서 300명 정도? 여자들이 어떤 걸 해줬을 때 좋아하던가요? 그냥 좋은 데 데려가지고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분위기 있는 장소 데려다주는 거 좋아하고 재밌어 하던데요, 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랑 얘기하면 여자가 되게 기분이 되면 풀려요. 그런 걸로 좀 얘네들이 그냥 매력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정말로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저만의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마 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말 재밌다. 그리고 오빠는 좀 특이하다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고, 이거 두 개 위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는. 또 있나요? 클럽에서 이제 테이블 잡고 이제 헌팅하는 거.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좀 저력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실 제 스스로로 꼬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특이한 장소에서 꼬신 적 있나요? 아, 비행기에서 꼬신 적 있었어요. 아, 근데 얘는 일본 애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일본 애가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어로 할 수 있거든요. 일본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konnichiwa,私は서울에住んでます. 名前はです. 今仕事は 컨설팅です.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2명이 탔는데 딱 봐도 이쁘더라고요. 참고로 이걸 아셔야 되는데 번호를 땄을 때 항상 이 생각을 갖고 따야 돼요. 뭐 말 걸 때도 아 내가 여기서 말 못 걸면 진짜 개병신이다. 전 이 주의를 항상 하거든요. 저도 항상 떨려요. 한 명 말할 때마다.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이뻤고 여기서 내가 말 못 걸면 어차피 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죠. 뭐 되게 친구랑 같이 왔냐, 뭐 어디 쪽으로 왔냐, 강남 어디 쪽 호텔 잡았냐. 강남 쪽 호텔 잡았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심심하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짜고짜 그냥 아 나 심심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간 어이없어요. 그걸 파고들어서 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일본 여성분들과도 온라인을 많이 했나요? 많이 했죠. 한국 여성과도 많이 잡았고 일본 여성과도 많이 잡았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관계 관련돼서는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M성향의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맞거나 목 졸라주거나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10명 일본 애들 자면 진짜 50%는 애들이 M성향이에요. 맞는 걸 좋아하는 애들. 근데 한국 여자 같은 경우는 10명을 자면 3명이 M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 아, M성향 확실히 일본 애들이 많다. 이걸 느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일본 애들은 모텔을 가도 제가 모텔을 예약을 하면 당연하듯이 지가 음식을 시켜줄라 해요. 오빠가 모텔값 냈으니까 내가 음식을 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아 그냥 착해요. 나 진짜 그냥 착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딱 돈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 애들 만났을 때, 없어 봤을 때 만났을 때랑 있어 봤을 때 만났을 때랑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제가 일본 여자 만나는 이유 중 하나도 한국 여자가 싫은 게 사실상 98%죠. 한국 여자들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거. 일본 애들은 돈을 안 밝혀요. 이게 제일 커요. 일본 애들은 돈 안 밝힙니다. 오빠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별 생각 없어요, 얘는 그냥. 그냥 오빠만 있으면 돼요, 얘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감동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한국 애들 뭐, 아, 뭐 이런 데서 먹어. 이런 애들 많잖아요.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일본 애들 만나는 거는 스트레스 일단 덜 받는 거. 두 번째,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일본 여자랑은 미래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 애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집안일을 당연히 해요. 진짜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한국 애들 결혼하잖아요.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면 저 알아요. 제 여자 많이 만나봤잖아요. 제 30대도 많이 만나봤어요.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에 1, 2년만 지나면 아 오빠 요리 차리기 괜찮은데 배달 시켜 먹자 이래요. 배달 누구 돈인데요? 지는 요리 차리기 귀찮아서 배달을 시켜 먹자고 해요. 집안일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막상 만나본 20대들 사실상 백마탄 왕자님을 바라잖아요. 30대들 이렇게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백마탄 왕자님 올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얘네들을 보겠냐고요. 보지도 않지 당연히. 200명을 한국 여자를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명 중에서 정상적인 애가 30명도 안 될 거예요. 진짜로.
70명이 죄다 김치 성향이 있어요. 너무 심해요. 내로남불에다가. 저번 주에 건대에서 아는 누나를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났거든요. 결혼 얘기를 오랜만에 꺼냈더니 예민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돈이 많다. 그래서 집에서 뭐 다 해주더라. 3년을 만났다. 그래? 그럼 누나는 뭐 어느 정도 돈을 뭐 준비하고 있는다니까 자기는 2천만 원인가 뭐 이 정도 준비를 했대요. 근데 그쪽 남편 쪽 사람들이 너 그 돈으로는 아니지 않냐. 어느 정도 너가 좀 채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싸우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화가 난 거지. 그 듣고. 아니 누가 들어도 누나가 잘못한. 그래서 그 누나랑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헤어졌어요. 그 얘기 하다가. 공감 자체가 이제는 저도 잘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막상 결혼 생활하면 또 집안일 알아요. 남자 보고. 결혼은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든지. 한국 일본 애들은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이 다 그런 주의기도 하고 유튜브 제가 많이 봐요. 한국 남자들 그냥 욕만 하잖아요. 그냥 저쪽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게 그럴 바에 그냥 나처럼 일본 여자 만나라 라고 저는 알리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하러 여기 나오신 거예요? 네. 저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사실상 한국 남자도 답답해 봐요. 전 진심이에요. 한국 여자를 그렇게 누워서 주장처럼 욕할 게 아니고 일본 여자를 만나라. 그럼 니 스트레스 받으려.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전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일본 여자 만나는 거. 아예. 저도 남자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할 거거든요. 한국 애들만 유독 결혼해서 이혼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겠어요. 뭐